김문수 대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작심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특별검사법까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셀프 면책 5대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이는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고, 입법으로 범죄를 삭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사법부 겁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제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는 절대불가침의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기자회견도 난도하셨고 지금 긴급히 마련된 기자회견이어서 시간이 넉넉지가 못하다는 점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몇 분만 간략하게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출마로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라 정호영 장관에 대한 임명을 상임분 임명 취소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의 조다원 기자님, 방금 질문이 나왔던 거에 답변 안 해주셔가지고요. 어제 그 정호용 전 장관 인선 취소 공지를 하셨는데 그 배경하고 이유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미리 저하고 상의된 건 아니고 제가 지방 일정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건 조금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KBS 이윤호입니다. 오늘 그 지난해 막말 논란으로 좀 시도됐던 장례찬 정책 복당 의결 됐는데 이것도 어떤 당내 통합 행보 일환으로 좀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장예찬 씨라든지 여러분들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많은 그 갈등도 있었고 당 운영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지금 후보가 돼 있죠. 또 훌륭한 많은 분들이 우리 당에서 성장하고 또 잘 정치인으로 발전하던 도중에 당내에서 안타깝게도 떠나게 되고 또 지금 후보로 나온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본의 아니게 그냥 밖에 또 나가서 당 밖으로 나가 있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모든 분을 다 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용광로와 같이 어떤 분이라도 다 포용을 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쇳물을 녹일 그 온도로 이질적인 많은 부분을 녹여서 정말 국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훌륭한 일과 또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더 받을까요? 미디어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아까 그 이정현 그 위원장이 이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하고 그리고 계엄 국민 90%가 반대하는 계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으면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셨는데 그 사과가 계엄 자체에 대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판단해서 사과를 하신 건지 그냥 그 계엄으로 인해서 그 생기는 국민의 어떤 피해 때문에 사과를 하신 것인지 좀 분명하게 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1972년 유신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 계엄이 또 1980년 5.50 때 계엄과 또 계엄의 확대 이 과정에 저는 학교에서도 잘려나고 또 삼청교육 대상에 대해서 피신도 하고 이 계엄이라면은 저는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설사 헌법에 보장된 비상대권이라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이 계엄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드리면 끝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계엄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지방을 다녀보면은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씀을 조금 길게 들어보면은 계엄 이후에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겁니다. 식당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장사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계엄도 중요한 체감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지방에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또 생활이 어려워지신 많은 분들 또 마음이 무거워지시고 어두운 분들 이 국론이 분열된 여러 가지 점 그런 점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계엄이 이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것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건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시종일관 확고하고, 앞으로도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상대권으로서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극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험, 다른 생각으로 제가 그걸 행사를 하지, 쉽게 그 계엄권을 행사한다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마치 우리 당이 무슨 계엄당이냐, 또 어떤 분은 더 나가서 내란당이냐 이렇게 하는데, 내란당은 지금 민주당이 내란당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입법을 통한 내란당, 그 자기 자신의 그 범죄 행위를 방탄하기 위한 내란 정당, 이 더 사악하지 않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정확하게 좀 지적해 주시고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만간 또 다음 일정 때문에 잠깐만요. 끝이 없으니까 후보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더 늦어지면 결례가 그럼 뭐 됐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아니 조영 기자. 조영 기자. 가만히 조금만. 헌법재판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국민의 배반 행위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말씀은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그 검토해야 될 점이 많고, 특히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8대 0이죠. 그건 여러분, 기자분들 승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